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고 이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람과 함께 사는 가족인 만큼 반려동물의 처우와 복지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 폐기물로 취급이 돼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폐기물과 같이 소각된다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생활 폐기물, 또 의료 폐기물, 폐기물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쓰레기는 마찬가지죠. 동물보호법에 반하는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규정.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9월 반려견 복남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곽은지 씨. 그녀에게 복남이는 없어선 안 될 자식 같은 존재다. 은지 씨는 지난해 8월 반려견 은희를 떠나보냈다.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운 가족이다. 그냥 지금 되게 괜찮아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울컥하고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사설 장묘업체를 통해 반려견을 보내준 은지 씨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부족함을 깨달았다. 반려동물은 저의 가족입니다. 저의 가족을 잘 보내줄 수 있도록 공공장묘시설을 입법 제안합니다. (2004년에) 반려견 은희를 입양해 오랜 시간 함께해온 은지 씨. 지난해 은희가 14살이 되면서 은지 씨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다. 얘 마지막은 내가 이렇게 잘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냥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다짐을 한 거죠. 반려견과의 이별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현행법상 죽은 반려견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가족이 나중에 폐기물 처리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지난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증가했다.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반려인구가 늘어난 만큼 1년에 생을 마감하는 동물들도 적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규정하고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가족같이 키웠던 동물을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느냐 이런 부분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의료 폐기물에서는 저희가 거기 병원에서 죽은 사체를 의료 폐기물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키우고 있었던 반려동물은 폐기동물 관리법보다는 동물 보호법에서 해당하는 동물 장묘업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사체 처리 규정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같이 지냈던 친구인데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묻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생활 폐기물로 처리된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종로에 위치한 한 동물병원. 나이가 많은 노령동물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이곳은 그만큼 동물의 죽음을 자주 접한다. 폐기물관리법상 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의료 폐기물로 규정되고 집에서 사망할 경우에 생활 폐기물로 처리되는데 이 방법이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일반 생활 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밖에 내다 버려졌을 때 그 경우에 이게 바로바로 소각이 되지 않는다면 부패되는 과정에서 정말 균이 생기면서 감염이 되거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냥 일반적인 정서적인 면을 떠나서 공중보건학이나 아니면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동물 장묘업체. 반려동물 장례식장에는 하루 평균 6마리의 동물이 찾아온다. 장례 절차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 식장에 도착한 사체는 먼저 추모관에 안치되고 주인은 반려동물과 지냈던 시간들을 추억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진다. 추모가 끝난 후 화장이 진행되고 화장 후 남은 유골은 유골함 등에 담아 납골당에 보관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직접 가져가기도 한다. 현재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20곳으로 지역적 편중이 큰 상황이다. 이외에 대다수 업체가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어 그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않다. 대기 오염 쪽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폭리에만 우선 생각을 하고 영리에만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초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이 신설되면서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이 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반대로 장례시설 건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탓이다. 그 죽음이 얼마나 인도적으로 처리돼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인 거거든요. 근데 인도적으로 처리되려면 가난한 사람이든 그 부자이든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공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자체가 먼저 그런 시설들을 갖추게끔 나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답심리에 위치한 유기견 센터. 이곳에 있는 동물 대부분이 사람에게 키워지다 버려진 개들이다. 이들 중에는 건강한 개도 있지만 다치거나 병든 개도 적지 않다. 한 해 버려지는 유기견은 약 6만 마리. 집계되지 않은 동물을 포함하면 1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호소로운 동물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거나 그렇지 못하면 이곳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저희도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맡겨서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한다던가 혹은 좀 정말 보호소에서 정말 한 10수년 있었다가 입양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냥 보호소에서 계속 기다리는 생으로 마감한 동물들은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좀 비용 부담을 드리더라도 사설 장묘업체를 통해서 소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받아오고 저희가 간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동물을 장묘업체를 통해 보내줄 수 없는 것이 현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공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 선진국 일부 나라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비용뿐만 아니라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 세금을 내게 해서 그 세금을 또 동물복지에 배분을 하고 그래서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 해외의 경우 민간 장묘시설뿐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장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공공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사체 한 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5천 원의 그 사체 처리 비용을 받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 등에서는 공공 장묘시설을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이 죽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민 입법 제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1,000만 명의 반려인구가 마음 편히 반려동물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공공 동물 장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한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사회적 갈등 비용이 늘거나 줄 수 있는 사안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인 거 맞는 거고요. 그리고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생명을 인도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문제에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이죠. 반려동물은 소중한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바꾸고 더불어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공장려시설이 하루빨리 설치되기를 기대해 본다.